그게 그냥 그 차를 안 타고 지하철역으로 지하철로만 갔어요. 지하철로만. 그렇게 한 2, 3일을 다녔더니 다리가 이제 그땐 제가 로봇이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로봇가 하니까 불가능하겠더라고요. 지하철로만 갔을 때 한 그래도 뭐 이제 한 5, 60군데는 가요 하루에 그렇게 다니면.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이게. 지하철 오락내리락 타고 가고 막 이게 엄청. 대단하시네. 그래서 그건 이제 내가 한 2, 3일 하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차를 몰아도 역시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근처를 내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차를 타면 조금 쉴 시간이 있는 거죠. 차를 타고 잠깐 이제 또 다음 지하철역으로 어디 이제 다음 거점으로 가자. 그때까지 잠깐 쉬었다 또 거기서 또 막 돌면 또 힘들어. 또 이제 다음 거점 갈 때까지 갈 때 또 이제 쉬고.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겠더라고. 그래서 아마 내가 기억하기엔 최고로 하루에 많이 가는 날이 한 65군데 정도? 제가 연대고 물론 뭐 경희대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게 뭐 100% 오지 않잖아요. 예,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, 뭐. 예.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거 뭐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희망을 건달까 그거는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우리 김강식 선배님이 한번 협회장을 도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전에 장영준 선배님이 또 도전하셨고 제가 이제 협회장을 도전하는데 세 번째인데 그때 두 분의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그 다른 타 학교의 지원은 조금 더 강하게 있다. 일단 그 연관 관계가 조금은 더 좀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. 우선은 제가 왜냐하면 계속 뭐 협회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선거에도 관여하고 있었고 또 이제 결과도 알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그 당시의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더 타 학교의 어떤 지원이 이제 장영준 선배님 때하고 또 그 전에 김강희 선배님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선거 구도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바이스 세고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? 아니면 청거를 받으셨나요? 아이고 청구를 받기 바이스는 사실은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지금 이제 뭐 바이스는 물론 이제 3명이지만 이제 선출직은 또 사실 알게 모르게 뭐 나중에 그거야 뭐 이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제가 마음에 있어서 임명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예전에 제가 보면은 늘 말하자면 어떤 선거였어도 지난번 보궐선거야 회장만 뽑았으니까 그렇지만 늘 말하자면 선출직 3명, 2명 해가지고 나까지 이제 저기 3장까지 해서 6명이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면 이게 뭐 작전상 그런 건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너무 사람이 많고 뭐 사실은 시류가 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걸 다 못 채우고 지금들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요. 그 부분에서 뭐 바이스를 구하기는 어려웠죠. 저랑 아마 2번, 3번만 아마 지금 그래도 어쨌든 명수를 채우고 하고 있고 1번, 4번은 한 명씩은 빈 상태로 나는 하고 있는 걸로 모르겠어.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저로서도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. 사실 어려웠죠. 그 지금 뭐 이제 제 바이스가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, 경희대, 단국대. 그다음에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은 지방인 이제 전국대 하나, 또 경북대 하나 이렇게가 지금 있는데 뭐 어쨌든 수도권에 계신 분 이제 하여튼 저까지 3명과 단국대도 뭐 이제 제일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학이니까 그렇게 일단 하는 게 조금은 좀 어떤 취업이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잘 굴러가게 하는데 조금 그
주 멤버는 어쨌든 거기서 이게 아니면 협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예,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좀 우선 제가 근데 사실은 이제 협회에서만을 생각하면은 2011년부터지만 그 전에 이제 송파구 치과의사회를 생각하면 거의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. 20년은 넘은 것 같고 근데 좀 뭐 그런 건 다 그냥 그렇고 이제 송파구 회장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협회 이제 문화복지사 우리 예. 김세영 회장님 20대 집행 그때 시작해서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최병기 선생님이 경영정책이사였어요 그 당시에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그때 최병기 선생님하고 저하고가 사실은 우리 그 여성 부회장이었던 심영구 선생님 대여치 회장님이셨던 심영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담당 부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문화복지랑 경영정책을 맡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심영구 선생님이랑 저랑 최병기 선생님이랑은 늘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제 의논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좀 그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복지사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9대 집행 때는 사실은 제가 안 했죠. 그 뭐 하여튼 그때는 일을 안 했고 30대 이제 뭐 이제 누구야 김철수 회장님 집행 때는 이제 가수 및 의료인료 저지 특별위원회 거기에 이제 이상은 회장님이 이제 위원장이었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해서 계속 하다가 그때는 뭐 혹시 아실지 몰라도 그때 원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했잖아요. 그랬었죠. 합판 이제 그 투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때 대략 제가 기억하기에 제일 마지막까지 는게 한 9만 명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뭐 사람들은 알지 모를지 몰라도 그 일반인들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선거 서명이었거든요. 이게 치과에서만 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제 기억에 제가 한 그 서명 받은 게 그때 진짜로 협회에서 그냥 오히려 임원이 아니잖아요. 그냥 특기의 그렇죠. 부위원장에 불과한데 그때 저 혼자 제가 그쪽 옆에 끝에 있고 이렇게 쭉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앉아서 할 때마다 야 이제 우리 특위위원들이 이번에는 몇 장씩 이제 한 장에 되게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되게 이제 사인 갖고 받아갖고 와요. 서명 받아서 이제 직접. 그래서 야 이번에는 5장씩은 갖고 와야 된다는 5장에 100명이에요. 그걸 받느라고 내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. 해도 5천 명이 그렇게 작은 명수는 아니에요. 5천 명을 받는. 왜냐면 환자가 제가 무슨 뭐 대형 병원도 아니고 그게 뭐 기껏해 하루에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치과에 한 10명 이하거든요. 하루에. 그러니까 뭐 이게 되나.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그때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사실은 김철수 회장님 때 이제 재선거가 있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러나 재선거 되시고 1년 후에 2018년이죠. 2018년부터 이제 홍보이사로 들어가서 이제 이 홍보 여기 아마 기자들은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훈 이사님이랑 주로 만나셨죠.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이상훈 회장도 당선돼서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선수직으로 부회장으로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했다가 이제 뭐 이상훈 회장님 그만두고 보직이 없어졌죠. 그렇게 하고 지금 있어 왔습니다. 그 지역 사회에서도 하시는 송파구 치과의사회 회장을 언제 했냐면 2008년 9년을 송파구 치과의사회 회장했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2010년 2월까지가 임기였겠죠. 2008년 9년이니까. 그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물론 저도 이제 그냥 이런 무슨 진료봉사니 뭐 이런 장애인 관련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치과의사도 같이 가는데 송파구도 그게 여전히 있으니까.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. 거여보고 지쳐있어 그 몇 명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좀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제 송파구라고 다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애들도 많고
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가 많이 재개발돼서 좀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거기 이제 어려운 애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다가 이제 그 작은 도서관 얘기가 나왔어요. 그게 2009년부터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14년 되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죠.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솔직히 그 오래 이렇게 10년 뭐 이렇게 오래 가는 데는 거의 없어요. 이제 우리 있어 보면 송파구에도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한 30개, 4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이런 종교기관하고 연계된 이렇게 교회나 뭐 이런 데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이런 거가 대부분 많고 진짜 작은 도서관은 몇 개 없어요. 그리고 또 아니면 요즘엔 또 그게 많죠. 아파트를 지면은 꼭 그 도서관을 꾸미게 돼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도서관을 꾸미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도서관을 만드는 그 작은 도서관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분여해서 뭐 이렇게 좀 운영하고 막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이 송파구에 한 3개, 그러니까 강공 말고 공공 말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어쨌든 한 14년 되다 보니까 이제 구청장이나 뭐 이제 다 알죠. 이제 또 어떻게 누가 주로 이제 송파구 치과 의사들이 주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하니까 관계가 이제 하여튼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연계가 잘 좋은 관계로 계속 가고 있죠. 그 당시에 뭐 누구라도 출마를 할 수 있었겠죠. 근데 사실은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저도 그렇고 이제 이상훈 집행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 컸어요. 그 자체 무슨 뭐 돼야 될 거잖아요. 뭐 이렇게. 근데 이제 너무 그 당시에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상훈 회장이랑 어쨌든 1년 동안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아니 물론 자질구레한 일 많지만 크게 가장 제일 이제 했던 게 이제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의료 광고 하는 이제 좀 치과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입법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일 이제 기억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금 하여튼 뭐 좀 충격이 컸죠.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할 그런 거는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하여튼 이제 저는 그래요.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늘 이제 제가 이제 뭐 누가 물어보거나 그럴 때 대답하는 게 사실 그게 그렇죠.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었잖아요. 물론 오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취업에서는 그렇게 중도에 무슨 뭐 별다른 어떤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진 사퇴를 했으니까. 근데 그것도 아무런 그런 어떤 이 상의가 없이 이렇게 뭔가 사전 어떤 그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선출직들은 전부 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충격이 컸고. 근데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나온 게 그거잖아요. 이거 그러면 우리 정관상 이거 한 명만 뽑아야 돼, 4명을 뽑아야 돼.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그거 제일 처음에 저도 그게 이제 그럼 정관은 분명히 우리 회장단 선거 1+3인데 이게 맞는 거야 이거는. 그러면은 회장이 나가버렸는데 이 회장 못 뽑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처음에 이슈였죠. 근데 그때 사실은 저도 이제 몇몇 변호사들한테도 한번 이걸 물어보고 이 상황을 했지만 뭐 변호사들이 무슨 뭐 우리한테 무슨 뭐 판결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의견을 줄 뿐이죠. 근데 이제 대다수는 하여튼 제가 물어본 대다수는 이제 고문 변호사들 중에 대다수는 그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게 모든 이제 우리 그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임의단체의 그런 정관이나 회칙이 일어날 수 있는 뭐든지를 다 정의할 수는 없다. 그 규칙을 다 적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. 뭐 그러면 뭐 조가 뭐 50조가 아니라 1000조는 돼야 될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흔히 있는 일을 정해놓는데 그 외의 거는 일반적인
일반적인 이런 사회 통념상 다른데 이제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경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변호사들마다 그러더라고요. 술집을 강제로 그만둬라 마라 할 수 있는 어떤 이 법적인 어떤 이런 게 도저히 이건 맞으면 소송을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불만을 갖고 소송하면 그건 되지가 않는 일이다.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겠지만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뭐 그쪽에서 그 저기 누구냐 이 협회 거기서는 회장만 뽑는 게 맞다. 그리고 뭐 사퇴를 누군가 하면 하는 대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 사회 규칙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구나. 우리 치과 의사들의 이런 어떤 이해관계 유불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대연총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한 거죠.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 뭐 막말로 지금 아까 말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안 편하다고 했지만 박태근 회장이 제가 안 편한 만큼 저도 박태근 회장이 안 편했을 거 아니에요? 그쵸 서로 마찬가지죠 그거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고 안 편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 문제고 또는 뭐 여러 자기가 속해 있던 그런 그룹의 팀의 관계의 문제고 이건 협회니까 협회는 뭐 3만 명을 보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내가 불편하다고 뭘 어떻게 하고 이건 아니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. 뭐 뭐를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. 이제 그때부터는.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이후의 일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으니까요. 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.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협회 안에서 협회를 하는 일을 이렇게 탓하고 뭔가 이제 불만을 얘기하느냐?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건 좀 짧은 시각의 사람인 것 같아요. 생각인 것 같아요. 설사 그렇게 지금 이런 박태근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만들어진 박태근 집행부의 이 상황이 아니고 그냥 김철수 회장님 때 홍보이사로 된 그 집행부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김수영 회장님 때 그 집행부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려면은 안 있는 게 낫죠. 거기에 오히려 거꾸로.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집행부에 속했다 해서 거기 물론 회장이나 그런 어떤 위에 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긴 해요. 일단은 그 방향이 내가 이게 유리할 이게 더 나은 건가? 이게 더 나은 건가? 이거를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 나보다 더 경험 많고 나보다 더 리더십 있는 분이 회장하시는 분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가야 되겠죠, 당연히. 근데 이거가 맞는가 저게 맞는가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건 아무리 내 예전에 사실은 저기 안에 저기 못 들으셨. 김성 회장님 있을 때도 한 번 사적으로 들이박은 적이 있어요. 물론 김성 회장님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막 했지만 어쨌든 그 지금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회원들이나 보통의 이 사람들이 집행부면 다 한 목소리로 좀 뭔가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힘을 모으는 거하고 그 안에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거수기 하는 거랑은 그건 전혀 다른. 그럼 후보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재작년에 2021년도에 그 박태근 회장이 회장이 되셨잖아요. 그게 정확하게 7월 19일이거든요. 박태근 회장님이 회장이 되신 게 7월 19일이에요. 확정된 게. 근데 그때 이제 내세웠던 공약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많은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여기가 써온 것 같이 세 가지가 딱 있죠.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노조회가 하기만 했지만 어쨌든 그 비급여 공개를 이제 추진하겠다 이제 이거였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게 맞다.
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의 문제이죠. 방법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, 그거는요. 근데 그냥 그걸 이제 8월 11일 날 바로 문자를 돌리고 이제 기자회견 여기 아마 그 자리에 다들 계셨을 거예요. 기자회견하고 이제 바로 문자를 돌려서 이제 뭐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이제 그냥 다 이제 응해라. 왜냐하면 그렇게 내세우고 그거를 내가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안 내세우니까. 그럼 약점도 있을까요? 약점은 제가 뭐 내가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야겠죠. 그건 제가 스스로 뭘 얘기하기는 생각이 갑자기 안 그래요. 나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이것으로 이제